여러분들이 보시고 지원하시고자 하는 채용 공고 그대로 붙여만 넣으세요. 어떻게 될까요? 단 1분 만에 채용 구성 리포트,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최종 경쟁력 및 평가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제껏 수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은 프롬프트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소서나 경력기초서 쓸 때는 그냥 플랫폼에 있는 것, 그냥 입력하고 바로 쓰시지 않았나요? 오늘은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이 지원하시고자 하는 회사에 따라 맞춤 전략과 초안을 작성할 수 있는 법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력기술서를 첨삭해 드릴 때나 자기소개서를 첨삭해 드릴 때 초안으로서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꼭 초안으로서 활용을 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AI는 만능이죠. 너무나 빨라요. 하지만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꼭 빨간 펜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 빨간 펜이냐 하면 제가 현업에 있을 때 정말 모든 서류를, 보고서를 제 손으로 다 썼습니다. 그런데 제 사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제가 한 모든 결과물을 검토할 때 빨간 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서 야 이거 이렇게 틀렸잖아. 야 이거 이렇게 바꿔. 야 이거 방향 조금 다른 것 같아. 다시 수정해. 그럼 저는 또 그거를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제가 요새 AI랑 일을 하다 보면은 제가 그 사수가 가졌던 빨간 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즉 의도와 방향과 인사이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롬프트만 입력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신기하네 글 다 써줬네 내야지 그러면 이거는 전적인 맹신이라고 생각이 돼요. 기계가 해준 거죠. 네, 우리의 목적은 합격하는 거예요. 그 이력서를 내는 행위가 아니에요. 네, 문제집을 많이 풀어서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실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AI는 좋은 물감이에요.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다재다능한. 하지만 그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화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은 그 AI를 활용한 경력기술서와 자소서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요. 제가 최근에 모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만 이제 활용하고 있던 건데 이걸 조금 더 대중적으로 좀 풀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에서 조금 더 하나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클로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로드를 기준으로 한번 프롬프트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신입으로서 또한 경력직으로서 어떤 채용 공고에 내가 지원하고자 이력서를 쓴다라고 해볼게요. 뭐 기존에 작성해 놓으셨던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걸 업데이트 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아예 초기로 가정을 해서 처음부터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롬프트를 적어야겠죠. 저는 신입으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나는 신입 직무로서 나를 채용 공고에 지원하고 싶어. 그러면서 저는 간단한 정보들을 좀 알고 싶어요. 기업의 최근 기사, 매출,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브리핑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 역량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알려줘. 왜냐하면 신입이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네. 이제 혹시 링크드인에 해당 기업 재직 인력의 스펙이나 최근 기사들이 있다면 인터뷰가 있다면 알려줘. 이러고서 채용 공고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채용 공고를 이제 밑에 붙여 넣습니다. 채용 공고는 제가 하나 따올게요. 네. 그래서 혜택 복지까지 쭉 긁어볼게요. 네. 그래서 채용 전형까지 해서 네. 저도 처음 보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붙여넣고 엔터를 쳐줍니다. 제가 앞서 그 이제 회사에 대한 정보도 그렇고 필요 역량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한 거는 이제 좀 신입을 가정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 정보, 매출 투자 정보, 경쟁사, 네, 재직자 정보, 네, 그리고 백엔드 개발자를 해서 쭉 읊어줍니다. 네, 회사의 개요량요, 작은 아직 스타트업이네요. 22명 정도의 네, 초기 스타트업이고요. 네, 네, 주요 경쟁사들이 이런 경쟁사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엔드 개발자 같은 경우에 네, 스프링 프레임워크, 코트린 자바 관련 기술. 네, 네. 제가 해보니까 링크드인에는 접속을 잘 못하더라고요. 제 정보들, 제 프로필 링크를 줘도 못 읽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줬습니다. 여기는 스타트업이라서
되게 구체적인 기사라던가 이런 것들 제공해 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런 회사구나, 이런 투자 현황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이력 경험을 정리한 것을 붙여 넣어 볼게요. 이제 여기 붙여 넣고요. 자, 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어떤 학생의, 대학생의, 네, 이렇게 쭉쭉쭉 자격증이랑 보통 평범한, 네, 아직 인턴 정도만 해본 학생을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네, 아르바이트 프로젝트, 그리고 스킬셋, 네, 그리고 자격증 정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 그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고 이제 입력을 해줍니다. 이 파일에 대해서 말해줘야겠죠? 본부 파일은, 네, 학력, 경력을 정리한 거야. 자, 이를 바탕으로 기존 너가 분석한 필수 역량과 내 역량의 교집합을 산정해주고 지원 시 어필 포인트를 알려줘. 이러고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넣은 가상의 대학생의 네, 그 이력 경력사항을 바탕으로 조사를 해줘요. 네. 영양 매칭도 이거 그대로 믿고 하시면 어렵습니다. 60%라고 하지만 이거는 정말 그냥 해당 스킬셋이 맞는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신입 포지션을 봤기 때문에 신입 대상 채용에 적합한 프로필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그리고 스타트업 적합성. 네.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한 빠른 업무 처리. 이것들은 잘 팔으셔야겠죠? 네. 이것들 아무거나 여기서 나왔다고 해서 이거 내가 팔아야겠다. 내가 맥도날드 알바를 뭐 1년 반 했는데 그래서 어디든 적응할 수 있다. 이런 걸로 답을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빨간 펜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해주는 답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취해야겠다. 이거는 빨간 펜으로 수정해서 찍찍 수정해서 야, 너 이거 다시 해줘야겠어. 이렇게 바꿔줘야 합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서 한번 볼까요? 이제 매칭되는 역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요. 네, 뭐 자바스크립트, 스프링 프레임워크 관련해서 매칭도가 어느 정도지, 그리고 부족한 역량이 뭔지, 그리고 핵심 어필 포인트가 신입 대상 채용에 적합한 프로필이래요. 왜냐면 신입 포지션이니까요. 그리고 나도 신입이니까. 네, 그리고 학습 의지와 다양성, 스타트업 적합성. 그래서 지원서 작성할 때 기술적 역량을 어필하고요. 스킬셋을 학습 의지를 강조하고 해당 산업군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걸 표현을 해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사 준비 로드맵까지 짜줬어요. 네, 이제 이런 내가 스킬 세트를 어떻게 신입 이런 스킬 세트에 대해서 신입으로 입사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요. 네, 면접 대비 예상 질문 이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경쟁력까지 나와 있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그대로 쓰기에는 어폐가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여기에 지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력서 양식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제 나중에 제 프롬프트 보시면 다 다운받을 수 있게끔 할 건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력서 양식입니다. 여기에 맞게끔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원서를 먼저 붙여놓고요. 네. 그리고 프롬프트를 입력을 합니다. 이제 이거는 너무 길 것 같아서 자 그냥 긁을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해당 기업에 지원하고 싶어. 해당 첨부 파일은 내가 다운받은 네, 이력서이야. 그리고 여기에 맞게 이력서를 정리해줘. 아래는 정리할 때 적용할 규칙이야. 그래서 항상 이력서에는 네, 학력 경력이든 최신사항을 상단에 명기해야 되죠. 그리고 핵심 역량은 채용 공고에서 강조하는 주요 업무 자격 요건을 맞게 작성해달라는 것.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경력 기술서 내용 중 수치상 입증이 필요한 부분은 별식으로 작성해줘. 네, 네, 모든 기술 내가 적은 것들은 네, 바꿀까요? 내가 적은 모든 경력 기술서 내용은 내가 좀 엑셀 파일을 기준으로 하고 절대 지워내면 안 돼.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엑셀 파일을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작성을 해줬네. 제가 주소를 충남 천안시 충무로로 써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왜냐, 이거는 제 이력서 양식에 있던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붙여 넣었던 양식에 맞춰서 최대한 맞게끔 작성을 해주고 있어요. 네. 핵심 강점에 대해서도 그래도 신입으로서 보기에는 잘 뽑아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냥 내가 성실하다, 내가 뭐 학습 의지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네. 뜬구름 잡는 얘기, 그냥 당연한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저는 가장 좋았던 게 이제 그 아까 경력사항에 보시면 그냥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서에 익숙하시고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내가 담당 업무 쓰시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어려우실 수 있겠죠. 신입은 아직 보고서를 많이 쓰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돼 있고요. 한번 다 나왔으니까 볼게요. 네, 엑셀 데이터를 완전 반영을 했고요. 채용 공고에 맞춤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치 표기를 이렇게 했고, 네, 허위 정보는 없다라고 하네요. 제가 준, 네, 프롬프트대로 잘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주소는, 네, 제가 이력서 양식에 넣었던 거를 그대로 해줬어요. 이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네, 자격사항 이런 것들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네, 양식대로 잘 넣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핵심 강점도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잘 뽑아줬어요. 물론 좀 더 이제 맞춰봐야겠지만요. 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거는 경력사항에 우리가 실제로 아까 이력 경력 정리한 것을 보면은 그냥 프로젝트만 돼 있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담당 업무 주요 성과를 잘 적어줬어요. 네, 뭐 이직은 신임이기 때문에 이직 사유가 아니겠죠. 그냥 인턴 종료겠지만,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이거를 또 인턴 종료로 하게 하려면은 또 프롬프트를 넣고 하셔야겠지만, 이거는 사실 그걸 고민하시는 것보다 내가 지우고 다시 쓰는 게 빠르죠. 워드로. 그래서 이거는 그냥 두고요. 이제 아까 제가 줬던 파일에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중소 SI 업체에서 이제 주요 업무 이렇게 간단히만 적혀 있고 사용 기술 그리고 성과에 담당 페이지 3개 버그 해칭한 거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클로드가 성과를 적어줄 때는 훨씬 더 상세하게 적어줬습니다. 네, 담당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주요 실적 성과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력직인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내가 매주 하는 주간 보고라던가 내가 하는 리포트들이 있고 내가 이제 상사한테 보고할 때 쓰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신입의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요 내용들을 보시고 내가 했던 업무들을 한번 복귀해 보시면서 이 글을 바탕으로 수정해 보시는 거는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얘가 적어줬어요. 이제 지원 동기, 네, 그리고 회사 기업 방안. 근데 클로드가 그래도 글을 잘 적어주는 AI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조금 기계 냄새가 나요. AI가 한 티가 나요. 그런 것들 하다가, 이런 회사 기업 방안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냥 다른 거 없이 그냥 1, 2, 3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냥 하나하나 소항목으로 나뉘어놨어요. 그러면 딱딱 끊어지지도 않고, 요새 더군다나 이렇게 AI를 많이 활용한다라고 하면, 얘 그냥 돌렸네. 이렇게 판단하기 쉽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저는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 해당 기업의 인사 담당자한테 요청을 할 거예요. 적어볼게요. 자, 이제부터 너는 해당 기업 인사 담당자 출신으로서 정체성을 부여해줄게. 경력 기술서 자소서에 대해 이야기. 네. 회사 인사 담당자에서 지원자의 이력서, 자소서를 검토할 때 가장 관심 있게 보일까? 그 측면에서 지금 경력 기술서, 자소서는 어때? 하고서 인사 담당자 시선을 한번 빌려올게요. 그래서 한번 줘보겠습니다. 네. 그럼 해당 기업의 인사 담당자 관점에서 볼게요. 그럼 실무 적용 가능성, 스타트업 적합성, 성장 잠재력 이런 것들을 본답니다. 실제로 요새 대부분의 여러분들도 실감하시겠지만 그 채용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게 직무예요. 신입의 경우에도 경력을 요구하는 게 요새 채용 시장이기 때문에요. 그거를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9포인트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거는 실무 경험의 구체성, 기술 스택 적합성. 근데 아쉬운 거는 기피의 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추상적 표현들이나 기피에 부족한 부분들을 바꿔준대요. 문장은 되게 그럴싸합니다. 근데 이게 내 실제 사례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검토하셔야겠죠. 다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류 통과 가능성 70%. 이거는 부딪히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죠. 네, 이거는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합격률을 80에서 95% 올리는 방법으로는 이런 제안들을 해줬어요. 그러면 아직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자소서 수정은 안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해당 인사 담당자한테 코멘트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해당 인사 담당자한테 내가 돈을 받고 의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해당 인사 담당자한테 시선을 한번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그럼 내가 그 인사 담당자에게 용역을 준다고 생각하고 내 경력 기술서 자소서를 해당 기업에서 매력적으로 검토하게끔 고쳐줘 하고 요청을 합니다. 네, 경력사항에 대해서도 바꾸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네. 자, 인사 담당자 관점에서 몇 가지 개선된 부분들이 있대요. 일단 구체적 수치와 임팩트 추가. 네. 버그 3개 해결. 이거는 경력 양식에 적었던 거죠. 근데 애프터로는 네. 좋은 말을 써줬어요. 하지만 이게 내가 실제로 했는지는 여러분이 빨간 펜을 가지고 체크하셔야 되죠. 네. 그리고 구체적 이해도. 네. 그리고 스타트업 적합성 강화. 네. 음. 네, 이것도 글은 잘 풀어줬는데 이걸 그대로 쓸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이에요. 네, 제가 볼 땐 좀 억지로 맞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 평가로는 서류 통과 가능성 90%. 네, 이거는 봐야겠죠. 그럼 한번 작성해준 경력기술서를 한번 봐볼게요. 되게 잘 작성해줬죠. 근데 이제 이런 숫자들이 진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평균 0.2에서 0.8조, 그리고 1평균 5건, 네, 체계적 처리, 네, 불편 신고 80% 감소, 네, 300% 향상, 네, 이런 거 효율성 20% 개선,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소개서를 한번 봐볼게요. 자기소개서는, 지원 동기는 그래도, 요 정도만 써도 보통 쓰시는 것보다는 조금 낫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이 어느 정도 진짠지는 좀 봐야겠지만, 이런 것들이, 네, 아시겠지만, 자소서는 잘 쓰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내가 실제로 면접에 갔을 때 이게 내가 내 입에 붙는 말인지 내 생각인지 단번에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근데 회사 기업학과는 저는 많이 아쉬워요. 왜냐면 진짜 마치 보고서 쓴 것처럼 진짜 개조체로 이렇게 딱딱딱딱 이걸 만약 보고서를 봤다면 좋아하겠지만 경력기술서에 이렇게 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이거는 기계한테 돌렸구나. AI 돌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딱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 부분을 좀 다듬어 볼게요. 네. 인사 담당자 시점에서 대학생이 쓴 느낌은 없어요. 새로 대학생이 쓴 것처럼 솔직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하고 또 뭐랄까요? 저는 자소서가 결국은 이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게 중요한 자소서의 요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자소서의 요건입니다. 이제 질문에 맞는 답을 하는 거예요. 네. 회사 자소서를 읽고 이 사람 만나보고 싶구나라는 느낌이 하고서 쳐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소서만 바꿔줄 거예요. 종종 이제 프롬프트를 많이 하다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뒤에 게 앞페이지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런지는 한번 보도록 하고요. 네.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솔직함이 오히려 매력적이래요.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 구체적이면서 겸손한 목표. 이 친구 정말 솔직하네. 네. 네,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겠네요. 네. 95% 서류 통과 확신. 이거 믿고서, 나 무조건 붙겠다 생각하시면, 네, 실망하시기 쉽습니다. 그럼 한번 봐볼게요. 제가 요청한 사항을 반영을 해줬습니다. 제가 인턴십에서 느낀 반복 업무의 비효율성을 AI로 혁신하는 해당 기업에 정말 의미 있는 개발자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네. 이거는 먼 분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충격을 받았대요. 그리고, 네. 사례는 진짜 사례라고 하면 나쁘지 않죠. 이 사람의 경험이 녹아져 있는 거니까. 그 회사 기업 방안. 네. 지금 당장은 신입이지만 저는 크게 필요한 문장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실무 경험과 끈질긴 학습 의지로 백엔드 개발자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저라면 직무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것 같아요. 네, 그러고서 솔직하네요. 네, 아직 코트린도 모르고 자바 JPA를 써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 MySQL 쿼리를 최적화해서 네, 경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혹시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문제점을 좀 찾으셨나요? 저는 어, 이게 걸려요. 이거는 습니다죠. 근데 얘는 충격을 받았어요예요. 그러니까 문체가 다른 두 가지 문체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저는 다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프롬프트를 그대로 붙여볼게요. 네. 글은 자연스럽지만 요체를 쓰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문체를 통일해줘. 대학생의 진정성을 원한 거지 대학생의 미숙함을 원한 게 아니야. 그리고 회사 기업화가 지원 동기의 문장을 좀 더 컴팩트 있게 작성해줘. 지금 대답은 너무 진부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개선된 핵심 포인트래요. 일단 문체를 통일했고요. 네, 이거는 확실하게 반영된 것 같아요. 그리고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핵심 문장. 네, 그리고 진부함을 제거했대요. 네, 이것도 뻔하지만, 네. 그리고 감히 서류 통과율이 95%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장을 한번 봐볼게요. 네, SI 인턴십에서 경험한 분석 한계로 AI로 극복하는 모에서 진정한 백엔드 개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5건의 사용 이런 사례들, 네.
그리고 이거는 고객사 정보죠. 네. 그리고 문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통일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글도 초반 것에 비해서는 훨씬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내가 내 상황에 맞게 내가 하고 싶은 경험을 좀 더 반영해서 쓰긴 하겠지만 이제 제가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쯤에서 저는 멈추고 이제 내가 다듬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7단계를 거쳤는데 근데 이제 신입이라면 한 군데만 넣으시는 경우들은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능 프롬프트를 만듭니다. 한번 새 채팅으로 해가지고 해볼게요. 이제 만능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이제 제가 했던 부분들, 그것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의 프롬프트로 정리해달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입력을 합니다. 좀 보기 안 좋게 돼 있지만, 네.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밑에 채용 공고를 넣는 거예요. 채용 공고를 아까처럼 내가 만약에 이 회사 지원을 한다. 그러면, 네. 넣는 거죠. 그리고 자료들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력서 파일, 그리고 경험 정리 파일을 두 가지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돌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볼게요. 그럼 파일을 분석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이력 경험 정리 넣어드렸던 거 똑같아요. 그리고 해당 기업의 공고를 분석을 했고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시연해드렸던 그 모든 사항들을 한 번에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력서까지 그대로 적어주죠. 여기는 경기도 수원시 잘해줬네요. 네. 핵심 강점, 경력사항, 주요 실적, 네. 사용기술, 네.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적어줍니다. 아까는 자기소개서를 처음 했을 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해당 프롬프트를 적용을 해서 조금은 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핵심 강점이 빠졌는데 핵심 강점도 적어달라고 하면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초안을 작업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보시면은 아까 이 프롬프트 이거 어떻게 써요?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이제 제가 했던 모든 과정들 프롬프트들을 단계별로 넣을 수 있게끔 작성했고요. 그리고 보시면 첨부 파일들도 넣어놨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채용 공고만 넣으시면 되죠. 네. 그리고 어떤 결과로 나오는지도 전자책에서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매번 이 과정을 거치시게 번거로우니까 제가 통합 프롬프트도 만들었어요. 거의 A4 한 장 반 정도에 되는 프롬프트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프롬프트를 이제 클로드나 뭐 GPT에 입력을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채용 공고만 넣으면 어느 정도 퀄리파이 있는 이력서를 만들 수 있도록 네, 경력 기술서, 자소서를 만들 수 있도록 네, 조치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방금 보여드렸던 그 전자책은요. 제가 댓글에다가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거기서 여러분들 접속하시면 네, 누구든지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제가 이번에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경력 기술서, 그리고 면접, 연봉 협상에 대한 자료를 전부 다 풀었어요. 무료로. 왜냐면 제 책이 한 4,000부 정도 팔렸습니다. 제가 이제껏 뉴스레터를 39개를 썼어요. 그러면 사실 제가 쓸 수 있는,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은 다 드렸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껏 유튜브에서도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드릴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드려야지만 저도 채울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AI가 있는 이 마당에 어떤 정보를 나만 갖고 있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앞서 프롬프트에 적었던 것처럼 어떤 결과를 그냥 맹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해지는 게 그 사람의 통찰력과 인사이트와 그 사람의 전문성과 이제 신뢰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제 자료로서 신뢰를 쌓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력기술서에서 맡기신다. 그리고 면접에서 맡기신다. 그리고 연봉협상에서 맡기신다. 그렇다라고 하시면 자료는 무료지만 사실 어떤 자료들보다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제가 걸어왔던 길도 어떤 강사 헤드헌터보다 더 낫다라고는 못하겠지만 절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쪼록 네, 경력 기술서 쓰실 때도 면접하실 때도 그리고
연봉 협상하실 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대중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나한테 철저히 맞는 개인화가 중요하겠죠. 그때 혹시 막히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하고 이렇게 1대1로 같이 만나보시는 것도 너무나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제 또 상반기가 지났죠? 제가 전자책 말미에도 적었지만, 10%를 100%로 만드는 거는 10번의 시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꼭 저도 여러분도 반드시 얻을 것입니다. 이직의 정석 정구철입니다. 감사합니다.